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중공의 군중동원 수단이었던 수쿠 운동과 토지혁명 투쟁입니다. 수쿠, 중국어에서도 고소, 까오수 그러면은 이야기하다. 고는 고난, 고통 할 때 이제 고자입니다. 고통을 고소, 고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주로 대표되는 구사회의 반동파 지배계급이 노동인민에게 준 고통을 고발, 고소하도록 하는 투쟁대회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혁명 투쟁,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영역으로는 청산투쟁의 중요한 투쟁 방식으로 이 수쿠를 활용한 것입니다. 제2차 국공내전 당시에 인민해방군 장병에 대한 계급교육과 토지혁명 투쟁 추진을 위한 군중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운용된 게 이 수쿠라는 방식입니다. 1946년 6월에 장제스가 총침회담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평화기간을 깨고 중원의 공산당의 해방구 공격을 시작하면서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죠. 장제스는 승리를 자신하고 먼저 내전을 발동했는데 막상 국민당과 인민해방군 간의 전투가 각지에서 전개되고 보니까 국민당군은 종이 호랑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후에 1947년 6월에는 국민당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유격전식으로 공격해오면 후퇴했다가 쉬고 있을 때 교란시키고 피곤할 때 공격하고 이런 식의 유격전 전술로 상대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운동전으로 대응해서 이 국민당군을 아예 패퇴시켜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자 하는 전략적 진공이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 전략적 진공으로서 구체적으로 전투 전략을 짠 게 3대 전투죠. 그래서 그 3대 전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랴오닝 셔냥 지역에서 시작된 랴오샨 좌니, 랴오닝 셔냥 전투죠. 1947년 9월에 림비아오 지휘하에 동북지구의 동북민주연군이 랴오닝 셔냥 전투 추계공세, 그리고 이어서 동계공세를 발동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6개월 만에 1948년 3월 정도에서는 국민당 군대 한 20여만 명을 섬멸하고 지린성 스핑과 안산지구 내의 33개 도시를 접관합니다. 이러한 추계공세와 동계공세 기간 중에 만주의 서부, 서만, 그리고 남만지구에서 전쟁 동력 확보를 위해 토지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이때 활용한 중요한 수단이 수쿠라는 방식입니다. 이 수쿠는 우선 부대 내의 정신교육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인민해방군 지휘관과 전투원 대부분이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지주계급으로부터 수탈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정신교육 수단인 것입니다. 이 수쿠 방식이 부대 주변 농촌 농민 대상 토지혁명 투쟁과 결합해서도 추진합니다. 인민해방군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국민당 군보다 무기라던가 이런 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컸기 때문에 군중에게 의지하고 군중을 기초로 삼는 군중 노선이 마오쩌둥 전술과 인민해방군의 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대 주변, 그리고 중공이 통치하고 있는 해방구, 근거지 부근의 농촌에서 토지혁명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인심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지주와 부농들의 재물을 약탈해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보급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필요 때문에 이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동북지구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을 맡고 있던 로롱환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중공의 10대 장군 중에도 들어가는 사람인데요. 이 로롱환이 수쿠운동 경험을 부대 전체로 확산 보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경과를 마오쩌둥에게 보고하니까 마오쩌둥이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인민해방군 전군으로 확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수쿠의 그 대상은 우선
원래 국민당 병사였으나 포로로 잡힌 후 전향한 병사, 그리고 고생 경험과 원한 기억이 깊은 인민해방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중에서 몇 명을 선정하고 사전 공작하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쟁 현장 수쿠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동료 병사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투쟁 대회장에서 이들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 지주로부터 뭐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런 걸 이제 회상하고 털어놓도록 부추기고, 다른 병사들도 같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비슷한 경험들을 털어놓도록 부추깁니다. 분임조 토론, 분반 토론을 통해서 병사들 각자 자신이 경험한 고생 경험을 털어놓고 그 고생의 원인을 따지도록 지도 선동합니다. 결론은 지주의 착취 때문이었다, 국민당 정부 관료들의 탄압 때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도록 유도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러면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국민당 군대에서 복무할 때 정말 내가 본분을 몰랐고 조상과 부모가 당한 수많은 고난과 천하의 가난한 인민들의 고난을 내가 잊고 있었다. 난 정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러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금후에는 필히 내가 공산당과 함께 혁명에 참여해서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겠다고 말하며 전의를 다지도록 지도하는 거죠. 중공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정신교육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들은 또 군중 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대 부근 농촌 마을에 토지혁명 투쟁을 전개할 때도 이 수쿠 운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대 주둔지에 누더기 소못을 입고 있는 한 소장농이 있어요. 이 누더기 소못이라는 게 소문 몇 겹 남아있지 않았고 기운 자리 위에 또 기우고 또 기우고 덧대서 기워서 완전 누더기 옷입니다. 원래 옷의 형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운 자리로만 이어진 그런 식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농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재활용이다, 의류 수거함이다 이런 데 가면 그냥 멀쩡한 옷들이 꽉꽉 들이차고 꽉 차서 버리고 싶은 옷도 못 버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광경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청빈, 물로 씻은 듯이 깨끗한 가난, 그게 이런 거구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럼 이제 지도원이 그 농민을 데리고 대회장에 와서 농민에게 새 군복을 주고 그 누더기 소못을 딱 치켜들고 대회장에 모인 군중에게 문답 형식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각본대로 연출 진행하는 거죠. 지도원이 이런 누더기 옷은 누가 입는가? 지주가 입을까요? 이럽니다. 바람을 잡는 거죠. 군중 중에 열성분자들을 사이사이 박아놨습니다. 지주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겠습니까? 지주는 그런 옷은 밑닦이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당이 이런 누더기 옷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유도하는 대답은 뻔한 거죠. 군중 대호 중에서 준비된 열성분자죠. 일어나서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런 누더기를 입었었고 춘궁기에 빌려서 먹은 곡식을 갚지 못했다고 지주 집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우리가 집에 겨우 모시고 왔는데 며칠을 앓다가 회복이 됐는데도 계속 눈이 먼 상태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당했다. 내 누이는 또 이렇게 당했다. 나는 뭐 어떻게 당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서름이 복받친다는 듯이 막 눈물을 흘리고 웅웅 울고 땅을 치고, 그 중에 또 연기력이 강한 녀석은 막 그냥 오버하면서 신발을 벗어들고 그냥 땅을 치면서 와 미치겠구나 막 이러면서 울부짖고 이러는 겁니다. 모두 또 그 비슷한 경험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회장 분위기가 슬슬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나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더한 경험이 있다 털어놓기 시작하고, 그러면 지도원이 그 대목에서 다시 지주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이 가난한 농민들의 누더기 옷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뻔한 거죠. 공산당밖에 없다. 공산당 하오, 서회주의 하오 막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수쿠 대회를 유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이 수쿠가.
러롱환이 이 같은 수쿠 운동 경험을 1947년 8월 26일 동북일보의 부대 교육의 방향이란 제목의 사설로 발표를 합니다. 수쿠 운동은 군대 교육 공작 분야에서 극히 중대한 의의를 지닌 창조이다. 또 군준성 수쿠 운동을 통해 죄악은 절대로 단독으로 또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설에서. 말인즉슨 모든 죄악의 근원과 뿌리는 지주의 착취와 국민당의 압제에 그 뿌리가 있다 하면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죠. 이 수쿠 운동이 만주지구 각지의 인민해방군 부대에서 대규모로 전개되고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운동, 도시지구에서는 반혁명 진압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군중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혁명 분자, 중공에 협조하지 않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분자들을 색출하고 분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전투 중 처음 발동한 랴오닝 선양 전투에서는 물론이고 항미 원조전쟁 1950년 6월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항미 원조전쟁에 참전한 인민해방군, 그땐 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과의 선전포고 이런 걸 형식성으로라도 피하기 위해서 지원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원군 병력의 대부분을 만주지구에서 동원하고 조직해낸 것입니다. 그때도 이 수쿠라는 이 방식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번 15회 방송에서는 중공이 군중동원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인 수쿠 운동과 토지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16회 방송에서는 이 운동 방식의 잔인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